한동균 배우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모두 너무 잘 봤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되고 있고. 자, 먼저 김재훈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가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주인공 예돌의 모습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런 작품을 연출한 의도가 무엇인지, 영화가 어떠한 생각으로 출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좀 짧은 영화인데 제가 좀 학교 수업에서 이제 김영구 선생님의 도움으로 필름으로 영화를 짧게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의 다 디지털 영화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필름은 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도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특성처럼 필름도 같이 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지금 사라진 그런 의도를 좀 부여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면 원래 오시기로 했던 사회자분이 오늘 방송 촬영이 늦어서 제가 나오게 된 건데요. 저는 이 앞선 영화들을 수십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좀 감상이 조금 있는데 혹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필름으로 먼저 찍으신 뒤에 스캔하고서 색보정을 하신 건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상업적으로 필름을 현상하는 곳은 없어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비상업적인 특성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현상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징 작업을 해서 이제 색보정은 후반 작업은 디지털로 완성한 영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필름 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화면에서 보시는 디지털 영화들이 필름 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필름을 따라하는 디지털 영화인데 방금 보신 영화는 필름으로 제작된 실제 필름 영화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좀 제작하기 어려운 환경이어가지고 대단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감독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3면 세트 작업도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작업도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네, 되게 많은 또 이제 이게 세트를 지은 게 이제 학교 세트장인데 이제 좀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무대 미술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전에 전해드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자분이 쉽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해서 드렸었는데 제가 궁금한 걸 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연기해주신 우리 김예별 배우님이신데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주인공의 마음이 대단히 이제 슬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아주 짧은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감정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남편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냥 다른 이제 제 그냥 강아지를 이제 떠올리며 이제 이별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연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이게 연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제 뭐 연습할 때나 언제 준비할 때는 또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 촬영장에서는 이제 또 그만큼 올라오지 않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기회가 몇 번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필름으로 촬영하면 이제 모니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부담이 또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엉 우는 씬은 사실은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더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녹음을 하고 싶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따로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또 녹음을 하고 이랬던. 네. 아 그렇군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배우님이 영화 출연하셔서 그 대패질이라고 하나요? 그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닌 게 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3번 탄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팬텀 스레이드라고 하는 최근 최신작에서 디자이너를 연기했는데요. 그 디자이너를 연기하면서 직접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1년 동안 디자이너 생활을 해봤다고 해요. 그게 진짜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 혹시 배우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연기 접근을 하셨는지 좀 아주 부담스러우신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날 촬영 날 전에는 뭐 어떤 나무를 가지고 리허설을 하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유튜브로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또 이번 기회에 느낀 건 역시 이제 보는 거보다 100번 보는 거보다 한 번 실제로 해보는 게 낫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미술팀 분들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이제 해야 이제 또 잘 그게 만들어지고 잘 이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이거 필름으로 영화를 만드신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디지털 영화 시대로 들어와서는 롤을 한번 돌리고 나서 뭐 이제 컷하고서 좀 문제가 있어도 NG가 돼도 좀 다시 촬영하는 뭐 그런 그냥 봐주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필름이 너무 비싸거든요. 아마 뭐 비용도 사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지원이 있으셨더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님께 이제 뭐 대패질을 못했다고 화를 내실 수도 없는데 막 가슴이 떨리셨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런 도전을 하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대단히 멋있는 좀 도전이었다는 내용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감독님께 김채용준 배우님 혹시 오셨군요. 제가 김채용준 배우님께 준비한 내용의 질문은 영화에 대단히 임팩트 있게 등장을 하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짧은 영화를 보면서 그 한 장면을 먼저 떠올리라고 하면은 김채은준 배우님이 딱 등장하는 그 장면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잠깐 찰나의 순간인데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필름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이건 유한한 자원이다 보니까 리허설을 저희 좀 이렇게 많이 사전에 하고 그리고서는 촬영을 시작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도 좀 최대한 감독님이랑 많이 나누려고 하고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는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이라고 이렇게 하고 재밌게 좀 이렇게 시도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아니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그렇네 맞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리허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예별 배우님의 이제 강아지에 빙의하여 최대한 이 주인님을 두고 가는 마음을 생각하며 좀 최대한 담담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나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또 어떨까 하는 더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최대한 경계하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경계하자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잠이 오기 전에 감독님, 배우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좋아하는 색깔의 김명규 배우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그 전생맹을 가진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해주셨어요. 좀 소수자에 관한 진지한 시각도 좀 담겨 있고요. 이런 인상적인 작품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서 연기를 해주셨는지 배우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연기를 할 때 조금 생각했던 게 소수자거나 생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유약하고 좀 투박하고 좀 슴슴하게 한번 연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나서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리고 감독님하고 같이 작품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대단한 드라마틱한 서사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동민이라는 캐릭터의 엄청 다이나믹한 감정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직 뭔가 확립되지 않은 20살 동민이란 친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변하는 과정을 그냥 관찰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저도 연기를 하면서 어떤 과한 의미 부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연기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기교를 부리거나 막 다양한 감정 폭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정말 20살 동민이 아직 뭔가 확립되지 않은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 두고 연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생각한 질문들은 그런 주제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배우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함께 연기하던 상대 배우님은 어떻게 느끼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조금 여쭙고 싶어요. 상대 배우 동민으로 연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동민이라고 했을 때 확실히 동민이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또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세상을 무채색으로 봤던 나한테 그냥 무채색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이런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를 내가 감히 함부로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까? 그렇게 이 관계를 깨도 될까? 하면서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로맨스가 완성이 된다던가 저 친구랑 이렇게 잘 되진 않더라도 뭔가 정체성을 인정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년 만화 같은 남자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아직 처음이고 잘 모르는 그런 동민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무채색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실제로도 무채색을 좋아합니다. 돌발 질문 좋습니다. 이렇게 뭐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바로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의 한동균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작품 되게 여러 가지 생각나는 영화들도 많고 뭐 느껴지는 감상도 좀 큰데 먼저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께 연출 의도를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뭐 대출도 해드리고 반납도 받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외국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북한 관련 서적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저도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한 번씩 좀 모국이 그리울 때는 한국어로 된 책도 찾아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언젠가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좀 스파이들이 와 있을 법한 도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북한 책을 읽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으로 시작해서 고민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화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심사위원장님이셨던 진빈남 교수님께서 그 로케이션으로 나왔던 그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너무 좋아하고 상영작 중에 가장 이제 좀 마음이 가는 작품인데 혹시 그 작품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 혹시 있을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룩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 혹은 만추 이런 느낌이 나는데 혹시 평소에 이제 감독님의 이제 예술관과 부합하는 그런 작품들인지 혹은 어떤 영향을 받으신 작품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끼랑 만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았는데 워낙에 좋아하는 영화들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색채라든가 톤 같은 것들은 좀 90년대 초랑 이제 80년대 후반의 그 필름 영화들 있잖아요. 저는 좀 편하게 디지털로 찍긴 했지만 그래도 시대의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필름록을 좀 참고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 내리는 장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영화 감독으로서는 그런 순간들을 꿈꾸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뭔가 일어나기 힘든 사건들이나 타이밍들,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서는 이제 충분히 재현된 이런 거를 아까 새끼의 이양 감독님 무비매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순간들을 항상 영화에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그 제가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백석의 시를 일부 읽어드릴 텐데요. 영화에 나온 대목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요렇게 이제 영화에 삽입이 됐어요. 요 구절을 사용하신 이유, 영화에 삽입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할렘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 좀 거실에서 지내고 방에는 또 다른 분 지내시고 이런. 근데 연애 중이었어요. 뭔가 좀 공간이 가기도 하고 워낙에 백석 시인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좀 문학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시 같은 것도 필사하고 좀 그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중학생 때였는가 처음 교과서에 실린 걸 봤었는데 처음 읽는데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언젠가 내가 백석을 가지고도 이야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워낙에 글도 잘 쓰신 작가님이셨지만 실제로 뭐 이제 뭐 길상사의 얽힌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아직도 또 백석 시인의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젠가 북한에 누군가가 왔다면은 어떤 걸 읽었을까 했을 때 백석 시인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도 검열 대상이었고 북한에서도 검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상징성과 문학성 그리고 제가 좀 외국인들하고 많이 지내고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이 기회에 좀 백석도 좀 알려보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그 한국 분단 상황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제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질문의 기회를 좀 관객분들께 넘겨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저희 두 분을 뽑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개막식을 하고서 상영회를 했는데 너무 열기가 치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나 둘 셋 하면 셋 할 때 손을 든 걸 보고서 제가 이제 뽑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질문을 하신 두 분께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화 상영작들이 적혀있는 후드티를 드려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후드티? D를 보여주세요. D가 예쁘거든요. 네. 저거 저희가 디자인 다 해서 저희 제작한 겁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질문하신 두 분께 드릴 테니까 제가 기회 딱 두 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질문의 기회 첫 번째 하나 둘 셋. 저 왼쪽 끝에 앉아 계신 파란색 티셔츠 여성분이 가장 빨랐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어떤 분께 질문해 주실까요? 일단 그 네 작품 너무 다 잘 봤습니다. 저는 잠이 오기 전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러닝 타임이 짧긴 하지만 만약에 그 두 배우분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스토리도 좀 수정이 됐을지 아니면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마이크 전달.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정했던 그 배우님들한테 캐스팅 단계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일단은 영화가 보셨다시피 무성 영화다 보니까 행동이나 표현이나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로 좀 직업적인 특성들이 좀 묻혀지길 바래서 저희 영화에서 설정은 이제 용준 역을 맡은 김지웅준 배우님은 목수이고 이제 그의 와이프인 아내는 그 목수인 용준을 위해서 이제 항상 예를 들면은 뭔가 나무로 된 선물을 이제 받아왔을 텐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용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을 됐는데 만약에 역할이 바뀐다면은 또 이별 배우님의 역할의 직업적 특성이나 특징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열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호시 너무 예쁘죠? 그걸 잘 입고 다니세요. 저희 질문 한 분 더 뽑아볼게요. 자, 제가 셋을 셀 테니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보기에는 저 맨 왼쪽 끝에 계신 하얀색 옷 티셔츠 입은 여성분이 제일 빨랐어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 질문해 주실까요? 저는 나와 나타샤와 혜린 당나귀 감독님이신 한동균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질문에 앞서서 저도 내 작품 모두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음향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음향에 집중해서 많이 들었는데 소리가 처음부터 약간 가상악기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세션 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 세션이라는 게 좀 비용적으로나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또 그 오케스트레이션 전문 음악 감독님이 계셔야 할 것이고 약간 이런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로 있으시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음향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듣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좀 위화감이 든다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서 그런 부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운이 많이 좋은 편이에요. 좀 많이 좋으신 분들한테 늘 도움을 받아서 영화를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던 게 그 버클리라는 음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 음악을 이제 직접 가르쳐 보는 그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 과목에서 단편 영화 몇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왜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영화를 가지고 만들면은 어디 내지를 못한 영화제 같은 곳들에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도 활용할 수 있게 이왕하는 거를 좀 젊은 감독들의 독립 영화를 가지고 하자, 이런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버클리에 그 당시 재학 중이던 그 니콜레타 노미쿠라는 그 그리스 출신의 작곡가가 이제는 졸업을 했어요. 이제 USC로 이제 석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또 거기 연계해가지고 또 사운드 믹싱 수업이 따로 하나 있었거든요. 버클리라는 대학에. 그래서 이제 샘이라는 친구랑 둘이가 작업을 같이 하는 페어여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보스턴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버클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제가 가지는 못하고 이제 줌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최종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리인데 교수님이 이제 학생 작품이다 보니까 좀 그걸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너무 좋았죠 저는. 네. 아, 그렇군요. 많은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은인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해주신 모든 세전분들도 버클리 음대생들이세요. 지금 그 오케스트레이션 수업에서도 그 니콜레타가 작곡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며칠 연습을 해서 들어본 이 모든 게 다 컬리큘럼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든 혜택을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함께 작업하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받을 건데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요. 저희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화를 잘 보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 배우님들께서 직접 퀴즈를 내주실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김재용 감독님부터 우리 이제 관객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퀴즈를 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잠이 오기 전에는 은평 청년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 러닝타임이 가장 짧은데 땡분 55초입니다. 몇 분일까요? 하나, 둘, 셋! 맨 앞에 계신 분이 제일 딱 맞춰서 들어주셨습니다. 말씀 주실까요? 3분. 정답일까요? 틀렸습니다. 아니네요. 다음 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딱 맞춰서 드신 분을 고를게요. 손 흔들어 주시는 분, 네, 말씀 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선물 갖다 드릴게요. 신라면과 브라우니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좋아하는 색깔의 김명규 배우님께서 지금 문제를 내주실 건데요.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드렸는데 이거. 네네. 한번 옮겨드릴게요. 네, 직접 문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에서 주인공이 과제로 좋아하는 색깔을 뭐라고 적어냈을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게요.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저기 맨 뒤 아까 돌발 질문해주신 여성분 정답 맞춰주세요. 색이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다음 분 하나 둘 셋.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김명규 배우님이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직접 하나 둘 셋 해서 골라주세요 배우님. 저 못해요.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 옆에서 같이 관람해 주시. 네. 빨간 노을색. 네 맞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자 분께는 저희 스태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저거를 드릴 테니까 예쁘게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신세계 상품권인가요? 제가 사회카드를 뺏겨가지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랜덤으로 드릴 테니까 네 그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한동균 감독님께서 네, 질문 퀴즈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휴시트에 있는 요 상품이 나가는 건가요? 읽어주세요. 네.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그걸 드린 거예요. 다음 장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영화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스태프분들이 입고 계시는 티셔츠. 아 여기였네요. 여기였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기 퀴즈 맞추신 분께 흰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남자 주인공 자리에 사진과 함께 요것을 넣고 가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저기 마스크 쓰신 분 옆에 분이 제일 빠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고개 돌리시고 계시는데 제일 빠르셨어요.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로치라면 브로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 약간 애매한데요. 약간 네? 어떤 퀴즈? 누구요? 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쉽네요. 저기 손에 티켓 들고 계신 분. 김일성이 그려진 브로치라고 보통은 김일성 배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정답으로 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티셔츠 전달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사인카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퀴즈를 마무리하고서 여러분들의 남은 질문을 조금 받고 싶은데 혹시 관객분들 중에 질문이 남으신 게 있으시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아니, 와주신 손 들고 계신 여성분,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니까 또 우리 감독님이나 배우님께서 작품을 관객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질문도 시간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제가 질문도 드리고 감상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질문을 그냥 제가 네네. 네. 저도 작품 다 너무 감명 있게 잘 봤고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한동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시를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겠다라는 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작품 보면서도 정말 잘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작품이 세계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같이 작업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셨다라거나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한국어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조사 뭐 이런 것들에서 주는 우리만 느끼는 이런 정말 그 쓸쓸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백석 시인의 이 귀한 시가 이 참여하시는 그 외국인 스태프분들에게도 어떤 마음의 울림이나 그런 전달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셨을지 이게 제가 좀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좀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어로 된 영화를 보실 때 저게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약간 뉘앙스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백석 시 중에서 특히 요 시를 영어 번역인 거 먼저 찾아봤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신빛나리 감독님이라고 굉장히 그 영어도 거의 미국인처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께 부탁드려서 이 영화에서 새로운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덕분인지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이제 제 지도 교수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라든지 이 영화보다 시를 더 좋아해서 좀 더 아쉽기도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 그 처음에 팔찌를 받으실 때 추천권을 넣어주셨잖아요. 이거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서 직접 뽑아주실 건데 이제 뽑아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고 한 분씩 쭉 부탁드릴게요. 네, 몇 번 뽑아주실까요? 김지훈 감독님께서 뽑아주신 번호는 25번입니다. 25번 관객분, 25번 관객분 계신가요? 네, 선물 갖다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예별 배우님께서 뽑아주실게요. 네, 김예별 배우님께서 뽑아주신 번호는 네? 6? 네, 맞아요. 네. 6번. 네, 6번 관객님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채용준 배우님께서 뽑아주실 텐데요. 네, 김채용준 배우님께서 뽑아주신 번호는 12번 관객님. 네, 12번 관객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독자님 선물이 뭐죠?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이라고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규 배우님께서 뽑아주신 번호는 21번 분입니다. 네, 21번 관객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한동균 감독님께서 뽑아주신 번호는 네, 말씀 주세요. 요게 초록색 이게 맞나요? 이게 뒤집을 수도 있는 번호여가지고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18번 고객. 네, 18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준비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고생해주신 저기예요. 저분 아니고 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지휘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쓰레기 정리를 좀 스태프들이 할 텐데요. 그동안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들어가신 시간 갖겠습니다. 고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막 드렸는데 너무 상세히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들어가셔서 남은 시간 또 관람 좀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지금 좀 치울게요. 맥주 캔이나 이런 것들 스태프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제